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전문위원으로 활약을 하실 예정입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뭐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이상하게 강해요. 물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오르기 때문에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의문이 남기 때문에 시장 질문부터 갈게요. 자, 시장은 우리가 이제 그 현상을 보고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석을 한다라는 것에 해석은 원래 백인백색이죠. 근데 예. 지금 저는 해석보다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상태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났어요. 실업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임금 상승률 자체가 낮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환호성을 벌였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자, 고용은 좋은데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해 말 블룸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 연준이 새로운 북극성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북극성이라는 것은 길을 잃었을 때 밤에 그 옛날에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을 때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어떤 뭐 정해진 수순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북극성이라는 목표를 보고 달려왔었어요. 예. 지금까지의 북극성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만 보고 오다 보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고 예. 이렇게 올라간 임금 상승률이 미국의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고용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고용 같은 경우 제로에서 플러스 1이 되면 일단 고용이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받다 330만 원을 받는다 10% 올랐다 그러면 30만 원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외식을 하게 된다라든지 그렇죠. 영화를 본다라든지 이러면서 서비스 업종을 자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연준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조가 언제부터? 12월 말부터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뉴스를 들으신다면 이번 주말에 연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고용 상태는 늘었는데 실업률이 떨어졌죠. 근데 임금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폭발한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새로운 북극성을 보고 있다라는 그 단어, 이거 블룸버그에서 나왔지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한 단어거든요. 그런 예.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업종과 종목을 대부분 가리지 않고 예. 특히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게 왜 들어오냐?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데 왜 들어오느냐? 네카오 실적 안 좋은데 왜 들어오느냐? 이것을 파악하려고 든다라면 지금은 펀드멘탈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예. 단지 수급상 낙폭 과대에 따른 것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히 이렇게 낙폭 과대주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모습은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죠. 일단 지수 관련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개별 종목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 이것을 뭐 1월 말까지 뭐 하다못해 설 전까지 끌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왕설래지만 예.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항상 대비해두자. 결국 수급에 의한 장이면 수급이 멈추는 순간 급브레이크가 걸린다. 우리가 11월 달에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에서 올라오다가 예. 수급이 딱 멈추니까 6만 원대 다시 5만 원대로 제자리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펀드멘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재고 예. 사이클이니 뭐 감산 사이클 얘기했지만 결국 제자리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상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지금 현재는 매수세가 강한 이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를 즐겨라. 빛이 꺼지기 전에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급 장세라고 진단을 내주셨고 수급 마음이겠죠. 그렇죠. 들어오는 네. 동안은 잘 즐기자는 말씀이십니다. 하나하나 또 보겠습니다. 먼저 로봇이 나와 있네요. 삼성 로봇 사업 본격화, 연내 1호 케어 로봇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로봇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대의 흐름이기도 한데 CES 2023에서도 로봇, AI 등의 키워드 주목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가서 브리핑을 한 거죠. 연내 로봇 출시 공식화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로봇인 거죠.
사실은 이제 로봇에 대한 활용도는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워딩을 보게 된다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한 500억 정도 투자한 것은 그냥 단순히 지분 취득이다라고 일단 선을 걷어요. 예. 선을 걷고 그다음에 이제 10%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대 주주가 된 겁니다. 여기서 당장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업들을 논의하면서 예. 중장기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어떤 일정 역할이 주어질 것은 자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 뭐 2대 주주, 3대 주주 이렇게 지분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의 협력업체로서 자신의 생태계에 끌어왔다라는 것이 의미이지 독보적으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최첨단 로봇이 홀로 생산된다? 글쎄요,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단 지금 나오는 것은 의료용 로봇이에요. 이제 고령화라든지 아니면 뭐 불의 사고를 당해서 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이제 뭐 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예. 쪽들에 들어가는 로봇이죠. 자, 이런 것들부터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시발점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매출과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라면 아직은 지극히 미미하다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도 예.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 나간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예. 저는 로봇은 일단은 미래에는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미래엔 충분히 나올 것이지만 생각보다는 좀 더뎌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더뎌진다라는 것은 10년, 20년 내에 우리가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최첨단의 로봇 시대가 열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 패턴이라는 게 변하는 게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예. 자율주행차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만 네. 아직 자율주행차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단계가 필요해요. 단계가. 그렇죠. 예. 단계도 있고 캐즘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 있기 때문에 일단 시발점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아직까지 투자의 관점에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거는 단지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이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겠죠. 우리가 이제 삼성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둔화되니까 여러 가지를 보죠. 로봇도 보고 XR 기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거대한 삼성에서 보면 손가락 하나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만큼 범용화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분, 광분은 자제하자는 말씀. 예, 로봇 산업이 어떻게 이제 도입이 되는지는 저희가 지켜볼 포인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여기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다른 얘기지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삼성과 좀 결이 다른데 예. 산업용 로봇의 우리나라 강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유일 로보틱스 이제 재무제표 그 기업 현황과 재무제표를 보게 된다라면 거래처가 160개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장 거래처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네. 추가 매출이 지금 거의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네. 새로운 사람이 대처되지만 로봇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그게 고장나서 새로운 곳으로 바꿀 때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미 160개의 거래처에 로봇을 납품했지만 네. 거기서 추가 발주가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소모품과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지금 뭐 갑자기 막 서빙 로봇, 그다음에 가정부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비서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예. 이제 분석 기사에서 어떤 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까지 삐삐라는 게 있었고 시티폰이라는 게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의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만에 삐삐를 사용하셨죠? 예, 삐삐를 군대 가면서부터 제가 삐삐 차고 운전병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그러셨군요. 삐삐를 처음 쳐봤습니다. 저는 초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군인환 씨한테 위문 편지 쓸 때. 예, 네. 뭐 과거에 그 우리 산업이 성숙도로 가기까지 덜컹거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서비스 로봇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산업용 로봇은 이미 굉장히 많이 쓰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관련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본다면 어떤 기업 보고 계신지? 저는 뭐 그렇게 특별히 지금 뭐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산업용 로봇이라는 게
기존에 이미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죠. 예.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으로 달려가는 기업을 제외하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한 상태죠.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재무제표를 한번 좀 면밀히 그리고 수주 공시를 면밀히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로봇은 여기에서 정리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CES 막을 내리고 이제 오늘 밤 열게 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메인 테마, 주목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입니다. 레카네맙 승인 소식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FDA 승인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2, 3상 시험 후에 신약 후보 물질 유망성이 입증이 되면 부여를 하기로 했고 2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하는 방식, 연간 치료 비용이 한 3,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다. 주문해서 만들어주는 고쪽인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요거는 좀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레카네밥 같은 경우 이제 긴급 승인을 예. 받은 거고 1년에 3,400만 원 정도면 보시는 시각대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번 충분히 가능성은 뭐 대중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예. 보는 거죠. 이게 알츠하이머가 우리가 이제 소위 치매죠. 예. 치매인데 치매가 여러 가지 긴 용소가 있는데 그중에 그렇죠. 한 가지. 한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치매인데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치료제 같은 경우 알츠하이머 일종의 하나가 뇌에 특정 단백질이 쌓이는 현상들이 예. 있는 건데 그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설왕설래 단계, 긴급 승인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예. 일부 이게 한 27% 정도 개선되는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매가 걸리면 운전을 못 하지만 예. 한 운전 한 1, 2년 정도 더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고 부작용도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일부 환자군 중에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이게 긴급 승인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긴급 승인이기 때문에 가속 승인 정확히 가속 승인이죠. 가속 승인 이후에는 후임상을 또 해야 됩니다. 임상 맞아요. 4상까지 예. 들어가야 돼서 후임상에서 독극물이라든지 안전성을 또 봐야 돼요. 일단은 위급한 환자부터 들어가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승인이 나는 부분들도 봐야 돼요.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왜 냈는가 싶어요. 이프문의 연속입니다. 이게 승인이 돼서 지금 현재 당장은 유럽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생산량이 부족해진다라면 예. 그것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해온다라면 두 가지 이프문이 다 성립이 되면 삼성바이오가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혜라는 거예요. 일단 그럴까요? 지금 유럽에서 생산하는 양으로 계고 2025년부터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 모자라지게 된다라면 예. 그것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런 것이지 이 워딩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당장 승인이 났고 이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직 생산할 계획도 없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한 것도 없습니다. 예. 단지 뇌피셜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일단은 이것들이 과연 임상 4상을 통과한 이후에 얼마만큼 범용화되느냐 여부. 그래서 만약 진짜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조금 보완이 돼서 범용화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거는 빨라야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승인 최종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급하기 때문에 위험한 질병에 빨리 대입을 하기 위한 이제 가속 승인 단계입니다. 이 이후에 임상 데이터가 더 나와야 하고 그렇죠.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이제 최종 승인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절반 이상 그래도 이제 성공을 그렇죠. 했다고 이 볼 수 정도만 있는 해도, 내용이고 이 기대감은 있는데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연관성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지금 뭐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개발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보시고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좀 확장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올해 이제
이제 특허가 만료된 예. 그 바이오 약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급 3개가 만료된 이후에 예. 여기에 이제 3,000당제약의 황반변성 치료제가 유럽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특허가 만료되는 쪽에 진출하는 바이오 쪽에 대한 개념도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이오 관련해서는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대담으로 나눠질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빠르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오늘 특히 이제 카카오 그룹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뭐 기사라든지 뭐 각종 리포트들을 읽어보면 딱 논조가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들의 새로운 먹거리, 저희가 이제 제가 머니터에서 항상 얘기했던 2년 가까이 외쳤던 도대체 뭘로 먹고 살래라는 걸 좀 알려다오. 예. 아직까지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건 잘 모르겠다. 일단 그건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같은 경우 일단은 모델이 약간 모호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이거 개선할 여지가 없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2022년 그 네이버 1분기부터 어려웠던 이 비용의 상승, 인건비라든지 각종 비용의 상승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통제 단계에 들어왔다. 결국 매출은 정체돼 있고 비용이 그동안 올라와가지고 이익이 안 났던 부분들에서 네. 비용은 비용은 어느 정도 통제가 좀 들어가는 것 같다.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주가면 바닥일 것 같다. 라는 게 논지예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나중에 희망의 트릭을 찾으면 하반기쯤부터는 이게 바닥이면 여기서 매출의 증가가 나타난다라면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증권사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매출은 다 성장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성장이라는 게 성장률 자체가 꺾였다라는 거죠. 성장을 동화, 안 하는 게 동화. 아니고 고속 성장을 하던 기업이 우리가 그런 거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반에서 3등 하던 애가 반에서 5등 해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등에서 5등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혼을 나야 돼요? 안 혼나야 돼요? 저는 칭찬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예. 이제 오히려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반에서 30등 하던 애가 10등까지 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 식은 우리가 칭찬해 주지만 예. 반에서 1등이나 2등 하던 애가 한 5등 했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너 예. 왜 공부 안 했냐라고 우리가 그 나쁜 건 예. 아니지만 예.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익이나 매출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성장주라고 불리우기에는 그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이 점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반등 구간에 있는 건 맞고요. 예. 지금 이제 앞서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급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올라가냐 이렇게 예. 지금 찾기에는 솔직히 좀 쉽지는 않고요. 예. 어찌됐든 수급 논리상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카카오페이가 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2월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제 편입 가능성이 높다. 이때 아마 발표 예정인가 봐요. 825억 유입 예상 이런 내용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수급 이건 논리. 단순 수급 예. 논리죠. 근데 편입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게 사실 그 이후로 공매도가 빠지는. 공매도가 이제 이거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나면 수급이 예. 들어오고 이거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후속이 누군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예. 안 들어오고 오히려 그다음 그게 우리가 편입일까지는 수급이 들어오고 편입일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이제 창출하죠. 그런 예.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 발표 전까지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도 예. 이 800이 그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과연 그대로 움직여 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편입이 불발이 돼 버린다라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긍정적인 뉴스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간이 정해진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